두바이의 한 병원.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세요. 수억 원이 들어도 치료만 해달라고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두바이 남성 앞에 남성에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으로 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하마드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하마드입니다. 50대인 저는 평생을 사업체를 경영해 왔어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하다가 돈을 모아 의류 유통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대형 백화점의 유통망을 갖추고 있을 만큼 사업체를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들보다는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업체를 다른 더 큰 회사에 팔거나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서 회사를 나눠 일을 줄여 여유롭게 살으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었기에 제 사업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밤낮 가리지 않고 시장 조사를 하고 유통망을 넓히기 위한 전략을 연구했죠.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약 30년을 살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악화됐어요. 건강 악화는 사실 예견된 것이었죠. 바쁘다 보니 밥을 거르거나 제때 챙겨 먹지 않을 때가 많았고 먹더라도 인스턴트나 간편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업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니 운동은커녕 간단한 산책을 한 적도 거의 없었죠.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다 보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주로 자동차로 이동하곤 했거든요.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많이 걷지 않았더니 근육은 점차 빠져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래도 외관상 큰 이상도 없고 나름 건강한 편이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이상 증상이 발생했어요. 언제부턴가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이 컨디션이 개운하지 않고 영양제를 먹고 잠을 푹 자보아도 지치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점차 속이 더부룩해지고 장운동이 저하되어 변비와 설사가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일반적인 배탈이나 장염 증상으로 보기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나중에는 혈변이 나올 정도로 증상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무 때나 복부에 통증과 경련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신음이 나올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식사량은 줄어들고 식욕도 줄어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큰 병에 걸린 것 아니냐며 걱정할 정도였죠. 제 얼굴도 볼이 쑥 들어가고 눈은 퀭해져서 누가 봐도 큰 병에 걸린 사람 같아 보였어요. 무기력감과 피로감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엔 큰 병원에 찾아가 보았어요. 피검사와 전반적인 검사를 마치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장암 말기라는 말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암이라는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고 머리가 까마득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까지 전이가 되지는 않았으니 일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고 치료에 전념하길 권하셨어요. 욕심이 많아 아직 더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억울했어요. 하지만 당장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믿음직스럽고 능력 있는 부사장에게 잠시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50대가 되면 대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저같이 불규칙적이고 나쁜 식습관이 대장암을 발병하게 하고 암전이 또한 빨라진다고 하셨어요. 저처럼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처럼 지방과 탄수화물이 너무 지나친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고지혈증이나 저섬유질로 인해 암세포가 자극받을 수 있고 여기에 술이나 담배를 피면 암에 더 쥐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특히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염분이 많은 음식은 대장을 자극하고 몸의 수분량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대장암이 발생하기 좋은 체내 환경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되도록 신선한 채소를 생으로 섭취하는 게 좋고 섬유질과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으로 바꾼다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 항암 치료를 진행하였고 그렇게 저희 투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는 정말 메스꺼울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죠. 항암 성분이라는 게 대부분 암세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조직과 세포까지 압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이 상당히 심했어요. 틈만 나면 토를 하고 설사와 변비에 복통까지 있는 데다가 방사선 치료까지 받아야 해서 하루하루 피로함에 시달렸죠.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무기력하게 병원 천장만 바라보며 사는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병원에서 주는 식단은 너무 별로였어요. 환자 건강식이라 밋밋한 저염식의 식사는 먹는 재미마저 빼앗아가 버렸죠. 치즈가 쭉 늘어나는 피자와 톡 쏘는 콜라를 마시는 상상을 하니 병원을 탈출해버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한적인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에 우울증이 생겨버렸죠. 게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제가 일궈온 사업체를 제 손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절 더 우울하게 만들었고 점점 제 자신이 쓸모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다행히도 18개월의 치료 끝에 대장암은 완치되었어요. 몇 번의 검사에도 장내부는 깨끗했고 종양도 보이지 않았어요. 암 조직도 발견되지 않아 다시 제 사업체로 돌아가 일을 할 수 있었죠. 회사에 돌아와 보니 제가 없는 동안 제 사업체는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믿었던 부사장은 책임감 있게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고객사와 직원들은 떨어져 나가버려서 매출도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회사로 복귀해 출근하였고 부사장과 다른 경영진들이 망쳐놓은 저의 사업체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만에 회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성공했지만 저는 이전과 같은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죠. 주기적으로 가야 했던 건강검진도 때를 놓쳐 못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암에 걸렸을 때의 증상이 조금씩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워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제야 다시 병원을 방문했고 암이 재발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 자체가 너무 약화되어 버렸다며 어느 정도 면역력을 길러야 정상세포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신체 기능이 지나치게 악화돼서 치료 방법에 제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항암 치료를 고집하기엔 지금 몸에 큰 부담이 되다 보니 다른 방식의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하셨죠. 그리고 암치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길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두바이는 세계 부국이라 수준 있는 의사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왜 먼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물었죠. 그러자 의사는 기술력만으로 암치료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암치료와 함께 건강회복을 위한 대체요법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암치료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 개별 맞춤형 치료와 면역력과 저항력을 개선하는 한방치료라는 치료법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두바이와 달리 암치료를 받는데 대기시간이 거의 없고 전문 의료 인력과 최첨단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어 두바이의 웬만한 병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보다 더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일에 집착하지 말고 건강을 먼저 우선시하길 권유하셨습니다.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일에 대한 생각은 잠시 뒤로 하고 충분히 몸을 쉬어주게 하면서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데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병의 심각성을 깨달은 덕에 이제는 제 사업체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의 지분을 챙겨 그동안의 회사 기여분을 현금과 주식으로 돌려받고 경영권을 비롯한 저희 모든 권리는 다른 경영자와 주주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렇게 상당한 양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되었지만 제 인생 같은 사업체를 넘기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 돈으로 여생을 건강히 보내자고 결심했어요. 출국 준비를 마친 뒤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을 방문하자마자 왜 의사가 한국의 의료 수준을 극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두바이의 병원과 달리 한국의 대형 병원은 호텔같이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건물 자체가 신축이나 다름없어 냉난방 시설이 쾌적했어요. 외국인인 저를 위해 맞춤식까지 제공해줘서 음식 문제로 고생할 일도 없었어요. 게다가 병원마다 암센터가 있어 암 환자에 대한 맞춤식 협력 체계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암 환자라 하더라도 증상별로 종합병원에 다양한 과가 연결되어 있어 개인별로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복통과 설사 같은 장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내과와 내분비과의 도움을 받아 증상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었어요. 종합병원이라 그런지 의사와 간호사분들도 좋았어요. 병원은 언제나 체계적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었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분들도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능했기에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항암치료와 더불어 동양치료법인 한방치료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한방치료는 동양 문화권에서 1000년 이상 이어져온 대체의학인데 개인의 체질에 따라 기운을 보충해주는 약을 통해 몸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시켜주는 치료 방식이었어요. 저는 전반적인 몸의 기운이 약해져 있어서 저에게 맞는 한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과 달리 생약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흡수가 빠르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 지나자 확실히 여러 증상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몸에도 활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가볍게 운동하고 싶어져서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한방치료에도 관심이 생겨 침이나 부항, 등 같은 한방치료도 받아보았고 저는 이 치료법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이 치료 과정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욕도 늘고 소화 능력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면역력과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게 이런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멘탈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외롭게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병원에서 명상이나 스님들과의 대화 등 여러 프로그램도 제공해줘서 마음치료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단련하는 치료 프로그램까지 제공해주는 한국의 치료 방식은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두바이가 갖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훌륭한 기술력과 의료진을 갖춘 한국 국민들이 정말 부러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